안녕하세요, 이정희입니다. 자, 오늘은요 제2회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문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1회 보시고 오셨죠? 1회 보시고 오신 분들이 아마 대부분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2회는요 문제 중심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문제 수는 똑같고요. 전체 다 객관식입니다. 1번부터 가보죠. 다음을 읽고 기억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겸양의 경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려워도 다음 글을 한번 볼까요? 자신에 대한 칭찬과 비방 중 칭찬은 최소화하고 비방은 최대화한다. 사례 볼까요? 너 노력을 많이 하더니 요즘 글쓰기 실력이 제법 늘었다라는 칭찬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때요? 칭찬은 최소화하고 어때요? 비방은 최대화한다 라고 해줘야 되겠죠. 뭐라고 해야 되네요. 아니에요 선배님, 아직 멀었어요. 그래도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겸양의 경률에 해당이 되는 말입니다. 겸손하게 라는 표현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실력이 훨씬 향상되었어요. 그래요. 칭찬을 잘 안 하시더니 이번엔 하시네요. 당연하죠. 노력을 많이 했으니까 실력이 늘었겠죠. 겸양의 경률과는 조금 분위기가 다르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2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무투표제에 대한 토론의 일부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 자, 토론은요. A팀, B팀 혹은 찬성과 반대팀 한글로 할까요? 찬성팀, 반대팀으로 나누어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시민 1이 말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대표자를 잘 뽑아야 합니다. 그래서 대표자를 뽑는 선거에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의무투표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찬성. 대표자를 잘 뽑아야 한다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저는 의무투표제 도입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이라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억에는 반대 의견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대표성은 자발적 지지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투표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말 되고요. 다른 나라에서도 의무투표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투표제를 반대합니다. 아니죠.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의무투표제 도입을 반대합니다. 아니죠. 의무투표제는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오히려 찬성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2, 3, 4번은 기억에 들어갈 말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1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부터 4번까지는요. 글을 읽고 풀어봐야 합니다. 초콜릿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시나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소비자 여러분, 초콜릿은 달콤하지만 만드는 과정은 쓰다는 것을 아시나요? 초콜릿을 만들기 위한 소재인 카카오를 생산하는데 광범위한 아동의 노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카카오 농사를 짓는 집 아이들은 학교 구경조차 하지 못한 채 온종일 카카오 농장에서 일합니다. 일부 카카오 농장에서 일하는 아이들 중에는 원하지 않게 팔려온 경우도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매년 아프리카에서 20만 명의 아이들이 그런 경우를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불과 12살 정도의 아이들이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낮은 자금을 받으며 초콜릿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있는 그대로 읽었습니다. 윗글에 반영된 작문 계획이 아닌 것. 연구 결과 따르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두 번째 문단 보면 땡땡땡땡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제문 의문형으로 해서 시선 끌고 있나요? 제목을 맞습니다. 아시나요? 라고 묻고 있죠. 아프리카 아동의 노동 착취 현실을 소개하고 있고요. 농장에서 일하는 아이들을 주요 독자로 잡는 것이 아니라 초콜릿을 즐기는 사람들, 아직 아프리카 아동에 대한 현실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을 독자로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4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억에서 리을을 고쳐 쓴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억을 초콜릿을 만들기 위한 재료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료가 더 적절하죠. 두 번째, 제가 아까 읽을 때 약간 이상했던 게 이 채자가 아이채가 아니라 어이채로
바꿔주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리을도 자금이 아니라 어디에서 투자하는 자금이 아니죠. 임금입니다. 자, 무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무려와 불과 나와 있습니다. 무려와 우리 글에는 불과라고 되어 있고요. 고쳐 씁시다. 무엇으로? 무려라고 고쳐 쓰고자 하는데 물론 우리가 글을 읽어봤을 때 불과가 더 적절하다는 걸 알지만 이렇게 나온 김에 우리 사전적 의미 정리하고 가려고요. 자, 불과라는 의미는요. 그 수량에 지니지 아니한 상태임을 이르는 말입니다. 무려는요. 그 수가 예상보다 많음을 의미합니다. 많다 혹은 불과는요 미치지 못했다. 이러한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장으로 다시 글로 들어가 보면 불과 12살 정도 즉 어때요? 아이들이 너무 빨리 노동시장에 아직은 공부하고 보살핌을 받아야 될 아이들이 너무 빨리 아직 미치지 못한 아이들이 어느 수준의 일정 수준의 노동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과정을 거치지 못한 아이들이 너무 빨리 노동시장으로 나와버렸다라는 이야기를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려보다는요. 불과가 맞습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거 무려로 바꿀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번입니다. 다음 문장과 동일한 오류가 드러나 있는 거. 그는 노래와 춤을 추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서술어 호응이 부적절하죠. 노래를요 부르고 그 다음에 춤을 추었다. 라고 해주어야 되겠죠. 그녀는 내일 부산으로 출발하였다. 내일은 미래에 출발하였다는 과거. 지금 시제 불일치입니다. 그리고 나는 시간이 나면 운동과 책을 읽는다. 운동은 하고요. 책은 읽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서술어 호응에 대한 거 2번 같고요. 그분은 3살 된 예쁜 따님이 계십니다. 라고 했는데 지금 높임법에 대해서 오류입니다. 그분은요. 3살 된 예쁜 따님, 이미 따님을 올렸기 때문에 따님이 계십니다. 따님을 올려 딸을 높임법을 사용해서 따님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따님이 계십니다.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높이고 싶으면 그분이 따님을 어때요? 함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있다라는 것을 있으시다라고 바꾸어 주어야 합니다. 따님이 계십니다라는 건 따님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어때요? 내가 말하는 사람보다 3살 된 따님은 어리기 때문에 내가 3살 된 딸을 높임법을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예를 갖추기 위해서 격식을 갖추기 위해서 따님이라고 단어 자체를 고급 어휘를 사용했기 때문에 따님이 계십니다. 딸을 높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3살 된 예쁜 따님이 있으시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처를 만진 후에는 손을 씻어야 한다. 전혀는요. 전혀 무엇 하지 않다의 부정의 호응이 들어가야 됩니다. 손을 씻어야 됩니다. 상처를 만진 후에는 꼭 손을 씻어야 된다라는 게 더욱더 흐름상 적절하겠죠. 동일한 오류가 나고 있는 것은 2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한글 맞춤법 규정 잘못 적용한 거 한자음 라, 려, 랴, 려, 레, 료, 류, 리가 단어의 첫머리가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서 바꿔 주어야 됩니다. 다만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니은 받침 뒤에 니은 받침 뒤에 이어지는 렬률은요 열율로 고쳐 주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니은 받침 열율 맞고요. 우선 2번 맞는 것이고요. 규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규율이라고 되어 있죠. 모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규율 모음이기 때문에 잘못 적용한 거 아니고요. 맞고요. 율로 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 백분율 보죠. 백분율은요. 백분율 니은 받침입니다. 니은 받침은 율로 발음되어야 되고요. 율로 써주셔야 되겠고요. 한 맞춤법. 시청률입니다. 니은 받침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율이 아니라 시청률입니다. 니은 받침 아니죠. 그래서 률로 가야 되겠고요. 단어 첫머리 올 적에는 이렇게 와야 되겠고요. 모음이나 니은 받침 뒤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음이나 니은 받침, 니은 받침, 이는 모음, 니은 받침, 니은 받침이기 때문에 율로, 열율로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 적용한 것은 4번 하나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청률입니다. 자, 7번 역시 중세국어 나왔습니다. 중세국어 세종어제 훈민정음과 용비어천가 제2장에 대한 문제 대표적인데요. 기억 리을에 나타나 중세국어의 특징 적절하지 않은 거. 기억에는 이어 적기 사용됐나요? 불이 깊은입니다. 깊은이 아니라 이어 적기 깊은으로 되어 있죠. 이어 적기 맞고요. 자, 니은에는 모음조화 사용됐나요? 니은 봤더니 바람에입니다. 바라. 모음조화 사용되었고요. 디귿에는 어두자음군 디귿 봤더니 내희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두자음군이란 건 두에 말머리에 2개 이상의 자음이 와야 된다. 2개 혹은 3개, 뭐 비읍, 디귿, 비읍, 시옷, 비읍, 시읒, 기역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사용되지 않았고요. 디귿에는 리을은 내히 일어 발아래 바다에 가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되어야 되겠죠. 현재는 소실된, 현재는 사용되지 않는 아래아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 3번. 그 다음입니다. 8번입니다. 현대어 풀이로 적절하지 않은 거. 불휘는요. 뿌리 맞습니다. 곧 좋고 꽃 좋고 여름 하나니 열매 맺으니입니다. 열매 많이 맺으니 샘이 깊은 물은 가람에 가뭄에 아니 그칠세 그치지 아니할세입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 하나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계속해서 9번 보죠. 가나에 대한 내용 9번에서 10번입니다. 내일이야 그릴 줄을 모르던가 황진이가 쓴 시조 2편 나와 있네요. 나는 작자 미상입니다. 작가가 미상인데요. 자, 가나에 대한 공통점 가장 적절한 것 양반의 횡포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사랑하는 이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보내고 그리워하는 정은이라고 되어 있고요. 나는요. 그 너머에 님이 왔다 하면 여기선 다 사랑하는 사람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2번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10번 볼까요?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역시 적절하지 않은 거. 가는 의문형 진술 사용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초장입니다. 보시면요. 어저 감탄사죠. 내일이야 내가 한 일이 참 후회스럽다. 그릴 줄을 모르던가 그리워할 줄 몰랐던가 라고 초장에 물어보는 형식 취하고 있고요. 2번째, 나는 열거법 사용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어디요? 중장이요. 산진이, 수진이, 해동청, 보레말 라고 되어 있죠. 열거법 사용하고 있고요. 가는 나와 달리 3장의 형태를 유지한다 라고 했는데 둘 다 초, 중, 종장. 초장, 중장, 종장, 3장의 형태 둘 다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와 나 둘 다 유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 나는 가에 비해 중장이 더 길다라고 했는데 나는 가에 비해 중장 보면 밑으로 쭉 내려와 있죠. 더 깁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1번부터 13번은 김유정의 봄봄에 대한 문제입니다.
윗글의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주인공 나가 자신의 이야기 전달하고 있나요? 확인해 볼까요? 네, 글로 다시 들어가 봤더니 장인님 인제 내가 이렇게 뒤통수를 긋고 나이가 찼으니 성례를 시켜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면 내가 라는 표현 혹은 나라는 표현 나옵니다. 주인공인 나가 자신의 이야기 전달하고 있는 거 맞고요. 그 다음 보면 나가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관찰하고 있나요? 1인칭 관찰자 시점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1인칭 이는 주인공 시점이죠. 그 다음 서술자가 관찰한 이야기를 객관적으로 3인칭 관찰자 시점이고요. 작품 밖에서 서술자가 전지적으로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 시점에 대한 거 소설 문제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 꼭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12번입니다.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 나는 장인과 계약이 잘못됐다라는 거 깨달았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나요? 왼쪽 밑부분에 보면 이게 잘못됐구나라는 거 깨닫고 있죠. 나는 점순이를 아내가 될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나는 점순이의 키가 크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장인은 나와 점순이를 결혼시키지 못해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시키지 않기 위해서 잔머리 혹은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죠. 회피하고 있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거 4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3번입니다. 다음 중 장인이 실제로 한 말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을 봤더니 이 자식아 성내고 뭐고 미쳐 자라야지. 누가 얘기하고 있나요? 장인이 그렇죠. 나에게 이야기하는 거 맞고요. 니은도 볼까요? 니은 참 너 일 많이 했다. 그만 장가 들어라 라고 내 상상에서는 장인이 이렇게 말해야 옳건데 라고 해. 상상 속의 장인입니다. 디귿 보면 점순이의 키 좀 크게 해주소사. 그러면 다음엔 떡 갖다 놓고 고사 드립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치성입니다. 기도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리을 보면 아이고 배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장인이 한 말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장인이 한 말은 기억 1번 찾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요. 264 광야에 대한 문제입니다. 14번부터 16번까지 해당합니다.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대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에 휘달릴 때에도 차마 이곳을 범하던 못하였으리라. 이곳 어때요? 굉장히 신성한 곳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리 외세 침략이 있더라도 바다를 연모에 휘달리고 모든 산맥들이 다 난리가 났는데도 차마 이곳은 범하지 못했을 거라고 합니다. 끊임없는 광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지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은 눈날이고 매화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내가 희생하겠다. 다시 천고 뒤에 훗날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이 광야가 굉장히 신성하고 중요한 곳인 것 같아요. 라고 생각을 했는데 봤더니 264입니다. 264 하면 떠오르시죠? 일제시대 강점기가 함께 떠올라야 됩니다. 그럼 이 광야는 그렇죠. 우리 조선 혹은 독립된 조국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조국이 차마 아무도 범하지 못하였을 것이고 여기서 가난한 노래에 씨를 뿌릴 테니 훗날에 초인이 있으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할 것이다 라는 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청자를 부르며 말을 건네고 있는 거 아니고요. 청유형 어미 반복적으로 사용 그 다음 처음과 마지막 연의 비슷한 구절 배치 다 아닙니다. 정답은 3번이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 까마득한 날에 과거에
이렇게 했었고 끊임없는 강의 이렇게 했었다. 지금 현재는 눈 내리고 홀로 아득하고 하지만 내가 여기 가난한 노래에 씨를 뿌려서 다시 천고 뒤에 미래입니다. 어때요? 과거에서 현재로 미래로 시간의 흐름상 전개되고 있습니다. 14번에 3번이고요. 15번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연에서 이곳을 침범할 수 없는 광야를 뜻한다. 이연에서 이곳은 차마 이곳은 범하지 못했을 거야. 맞고요. 자, 3년에서 계절의 순환 나오나요? 끊임없는 광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지고 맞습니다. 자, 4연에서 화자는 미래를 위해 노력하려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눈 내리고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어때요? 내가 여기 노래에 씨를 뿌리겠다. 맞고요. 5연에서 화자는 초자연적인 존재를 두려워한다.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초인이 오면 이곳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겠다. 광복, 독립 다 의미합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5번이 아니라 5연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큰일 날 뻔했네요. 5연이 설명이 잘못했네요. 16번입니다. 기억에서 리을 중 다음을 뜻하는 시어로 가장 적절한 거. 부정적 형식, 현실, 극복해야 할 고통, 시련 무엇이 있나요? 바로 4연의 지금 눈 내리고의 디귿의 눈입니다. 눈 내리고 일제강점기에 쓰여진 대부분의 시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대부분이 일제강점기에서 눈발, 눈, 서리 뭐 이러한 것들, 추위 이러한 것들이 대부분 우리 민족에게 닥친 고통, 시련 이러한 것들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16번에는 3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17번으로 갈게요. 다음은 17번입니다. 봉산탈춤에 대한 문제입니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비슷한 재단 구조 반복되고 있고요. 음악과 춤 분위기 조성하고 있습니다. 서술자의 설명을 통해 사건이 묘사되는 것이 아니지요. 인물의 대화 행동을 통해 극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봉산탈춤 하면 아무래도 해왁, 풍자, 말뚝이가 양반을 조롱하는 것 이러한 것이 대표적이죠. 정답은 3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8번입니다. 인물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거. 말뚝이는 양반 조롱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양반들은 악공을 비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거 아니고요. 샌님은 삼형제의 막내가 아니라 맞이죠. 방정맞게 행동하고 있고 도련님은 짤짤한 곰방대로 양반의 권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도련님이 바로 막내입니다. 부채만 지니고 있죠. 이분 삐뚤어졌다라고 했네요. 그렇죠? 부채와 장죽을 가지고 있고 도련님은 입이 삐뚤어졌고 부채만 가졌다라고 되어 있네요. 가장 적절한 건 1번. 19번입니다. 말뚝이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상대방 반응에 따라 내용 바꿔 얘기하고 있나요? 맞습니다. 조롱했다가 어때요? 양반이 뭐 이놈아 그러면 아니야 라고 변명하고 있고 또다시 조롱하고 이러한 반복을 하고 있죠. 상대의 말에 공감, 상대 위로 아니죠. 부당한 지적, 감정의 호소 다 아닙니다. 19번에는 1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0번부터 23번까지는 과학자의 서재에 대한 문제입니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주요 개념 설명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위에서 쭉 보면요. 사회생물학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물들의 사회적 행동을 진화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이기적 행동입니다. 뭐 이러한 것들 개념 설명하고 있고요. 전문가 의견 언급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리처드 도킨스라는 말 나오고 있고요. 질문을 던지고 답을 제시하나요? 네, 맞습니다. 그들은 내버린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한 것일까라고 묻고 있고 그에 대한 답이 그 다음에 나와 있죠. 통계 자료, 근거, 안타깝게 통계 자료는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21번입니다. 사회생물학의 관점에서 A를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거 A를 보면 개미들은 좀처럼 불길을 피해 달아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까스로 공포를 이겨낸 개미들이 다시 방향을 바꾸어 통나무 둘레를 빙글빙글 돌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 것일까? 바로 밑에 쭉 내려오면 개미들이 왜 스스로 목숨을 버리며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것일까?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가 이기적 유전자에서 명쾌하게 설명한 사회생물학 이론에 따르면 겉으로 이타적으로 보이는 개미의 행동도 유전자 수준에서 보면 보다 많은 복사체를 후세에 남기려는 이기적 행동의 산물이다. 즉 무엇인가요? 종족의 번식이 끊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복사체, 즉 나의 후손을 남기기 위해서 그것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네요. 3번입니다. 22번입니다.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거. 경련, 근육이 별다른 이유 없이 떨게 되는 현상 맞고요. 진화, 불이 난 것을 끄는 것이 물론 진화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에서의 진화는 생물의 생명이 기원 이후부터 점진적으로 변해가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진화가 어때요? 이 진화가 아니라 바로 변해가는 거. 현상인데요. 무엇이 생물의 생명이 기원 이후부터 점진적으로 변해가는 거 여러분들 사전적 의미 정확하게 찾아서 정리해 주세요. 적절하지 않은 거 2번 찾고 후세, 다음에 오는 세상 혹은 다음 세대의 사람들 어떤 일을 과정이나 결과로 생긴 사물이나 사실을 산물이라고 합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2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23번입니다. A의 내용 전개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장지 한 축을 사다 놓고 언문궁체로 삼서름, 사시남전기, 장화옥년전, 유출년전, 옥류문, 구운문, 흥부전, 춘향전, 삼국지 등을 베낀 후에 책을 메고 한 장 한 장 책장마다 들기름을 칠했다. 여러 사람이 열독하는데 책장이 피어 상하기 쉬운 것을 예방하는 것이다. 이리하여 수십 권 내지 수백 권의 책이 된 후에 곳간과 방 안에 가득하게 선반을 달아놓고 손수 만든 책을 차례차례 쌓아놓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요? 어떻게 책을 만들어가고 그곳이 어떻게 책방으로 변해가는지 그 과정 이야기해주고 있죠. 여정에 따라 기록, 이는 기행문에 대한 내용이죠. 기준에 따라 대상을 나누어 설명하는 거 아니고요. 공통점, 차이점 아닙니다. 바로 상황에 따라서 과정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자,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가난한 선비들이 생계를 위해 책세집을 운영하였고요. 책세집은 서적은 한문 소설이 주를 이룬 것은 아닙니다. 위에 보시면 쭉 나와 있는데 흥부전, 춘향전, 삼국지 이러한 것들도 있고 사시남전기 이런 것들 한문 소설 아니죠. 책세집은 여성들에게 인기가 좋았나요? 네, 처녀색시와 아낙네들이 다투어가며 돈을 주고 책을 빌려다 보았다. 책을 빌리기 위해 전당품을 맡기는 사람도 있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 자, 이제 우리 마지막 문제. 겨우 먹고 살아가는 방법이나 꽤 뜻을 지닌 한자성어로 기억에 들어갈 한자성어 무엇이 있나요? 바로 호구지책입니다. 겨우겨우 입에 풀칠할 계책이라는 의미입니다. 겨우 먹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자, 유유자적 삶을 즐기고 있다. 이런 표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여유가 있어 한가롭고 걱정이 없는 모양. 3번 보면 속수무책입니다. 진짜 속수무책. 당해낼 재간이 없다 이런 표현. 손을 묶인 듯이 어찌할 방책이 없어 꼼짝 못하게 된다. 자, 구밀복검입니다. 입에 꿀이 있고 배에 칼이 있다. 즉 겉으로는 칠한 척하지만 돌아서면 헐뜯고 해를 가하려고 하는 계책을 꾸미는 것을 구밀복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방법은요. 1번 호구지책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2회 졸업학력
검정고시 역시 25문제 모두 풀어봤습니다. 1회와 2회를 다 풀어보시면서 느낌이 아마 오실 것 같은데요. 1회에서는 맞습니다. 중세국어가 한 파트였고요. 시가 두 파트였습니다만은 2회에서는 중세국어 나왔고요. 시조 파트가 나왔습니다. 겹치는 부분 중세국어 파트죠. 꼭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것들, 문법에 대한 거, 표준 발음법이라던가 표준 한글 맞춤법에 대한 거. 그런데 맞는 거 틀린 것이 아니라 어떠한 내용, 맞춤법에 대한 내용, 항에 대한 내용을 적어주고 그거에 대해서 풀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 어렵지 않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5문제씩 2번이니까 꼭 정리해 주시고요. 아마 여러분들 보시기에 긴장만 하지 않으면 그리 어려운 문제는 없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시험 보신 분들 맞춰보는 과정이라면 좋은 결과 있으실 거고요. 준비하시는 분들이 함께하고 계셨다면 이 정도로 공부해서 저와 함께 이제 본 강의로 만나보면 될 것 같은데요. 준비하시는 분들 너무 긴장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강의로 만나도록 하죠.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